이거 치매에 좋대. 이거는 심장병도 예방한다던데 이렇게 좋다는 음식은 좋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런데 적정량을 먹었을 때는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적정량을 넘으면 오히려 간을 망치고 신장에 돌을 만드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음식이 견과류인데요. 오늘은 40을 넘어선 중년 이후에는 매일 먹어야 하지만 절대로 꼭 양을 지켜서 먹어야 하는 음식들과 얼만큼 먹어야 하고 그 양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떠한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건강정보 채널 9988입니다. 하루 권장량을 꼭 지켜서 먹어야 하는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견과류 첫 번째, 아몬드입니다. 견과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몬드인데요. 아몬드는 항산화제가 풍부하고 섬유질, 단백질, 건강한 지방, 비타민 E, 마그네슘, 인, 칼륨 등이 풍부해서 세포 성장과 면역 기능 향상,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등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아몬드에는 옥살산염도 풍부합니다. 이 옥살산염은 식물과 인체 내에서 발견되는 자연 발생 분자이지만 꼭 필요한 영양소는 아닌데요. 너무 많이 섭취하면 콩팥 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옥살산염은 장을 통과하면서 칼슘과 결합하여 대변으로 배설되는데요. 너무 많은 옥살산염은 콩팥까지 도달하게 되고 콩팥 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옥살산염으로 인한 옥살산 칼슘 콩팥 결석은 가장 흔한 유형의 결석입니다. 아몬드에 옥살산염이 얼마나 많길래 먹는 양을 제한해야 한다고 할까요? 콩팥 기능이 약하거나 콩팥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은 결석 재발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하루 50mg 이하로 섭취해야 하는데요. 미국 UCI 신장센터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아몬드 28g 약 22개에는 122mg이 있어 하이도 아니고 베리 하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아몬드를 드실 때 옥살산염 흡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인데요. 옥살산염이 장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체내에서 흡수되는 양이 줄어듭니다. 또한 물을 많이 마셔도 옥살산염이 소변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옥살산염 때문에 아몬드의 고소한 맛과 효능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하루에 12개 정도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주먹 정도를 권장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견과류를 아몬드만 드시는 것보다 아몬드는 12개 정도만 드시고 항산화 효과가 더 강한 호두 등 이것저것 섞어 드시는 것이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견과류 두 번째, 브라질너트입니다. 브라질너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셀레늄인데요. 브라질너트는 셀레늄 외에도 함유하고 있는 영양 성분이 매우 풍부해서 다양한 건강상 이점을 제공하지만 이 셀레늄이 건강에 기여하는 효능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효능을 살펴보면 면역력을 강화하고 치매 등 정신적 쇠퇴를 예방하고 LDL 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세리드 수치를 감소시키고 혈관 기능을 개선하여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고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 효소를 증가시켜 만성염증을 줄이는 등 40대 이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효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셀레늄이라는 것이 좋다고 많이 먹으면 효과가 더 좋은 것이 아니고 셀레늄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브라질너트를 서너 개 먹으면 독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매일 서너 개씩 먹으면 셀레노스증이라는 셀레늄 독성이 유발될 수 있는데요. 초기에는 탈모, 현기증, 근육통, 메스꺼움, 안면 홍조 등 가벼운 증상이 보이지만 이를 무시하고 계속 드시면 호흡곤란, 심장마비, 신부전, 심부전을 일으킬 수 있고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셀레늄 독성만 보면 무시무시해서 브라질너트를 안 먹고 싶은 생각이 들 텐데요. 하루 권장량만 드시면 얻을 수 있는 효능은 막강합니다. 미국 국립과학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셀레늄 하루 권장량은 14세 이상부터 55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럼 브라질너트 한 개에는 셀레늄이 얼마나 있을까요? 96 마이크로그램이 있습니다.
브라질너트는 하루 한 개만 드셔도 넘칩니다. 매일 한 개씩만 드셔도 심장, 뇌를 건강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는 강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신부전증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브라질너트 한 개를 3개월간 먹었을 때 셀레늄과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 수치는 증가하고 염증 지표와 콜레스테롤 수치는 크게 감소했는데요. 브라질너트 섭취를 중단했을 때는 원래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엇보다 꾸준하게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브라질너트는 하루 한 개씩만 꾸준하게 드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은행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인데요. 은행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알려진 테르페노이드,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혈액순환과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녹내장과 노화 관련 황반변성 환자의 시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은행은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은행 추출물이 염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입증된 질환은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입니다. 그런데 은행에는 신경독으로 알려진 은행 독소가 있는데요. 이것은 열에 쉽게 분해되지 않고 굽거나 쪄도 양이 줄지 않습니다. 은행 독소는 비타민 B6와 분자 구조가 비슷하게 생겨서 비타민 B6의 활성을 방해하면서 신경 독소로 작용하는데요. 이로 인해 비타민 B6 결핍이 발생하면서 면역 기능이 약해지고 의식 상실, 경련, 피부 발진, 두통, 현기증을 유발하고 심하면 말초신경 기능 장애로 이어질 수 있고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 독성은 해독제도 없다고 하니 성인은 하루 10개, 어린이는 2-3개 정도를 꼭 지켜서 드셔야 합니다. 혹시 길거리에 떨어진 은행 먹어도 되나 망설이시는 분 계실까요? 서울시에서 2022년 12월에 가로수 열매에 대해 잔류농약과 중금속 검사를 했는데요. 잔류농약과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은행을 줍거나 따는 경우 서울시에서는 과하게 은행을 따느라 가지를 자르는 등 나무를 상하게 하지 않는 이상 괜찮다고 하는데요. 지방에 따라 규정이 다를 수도 있으니 줍기 전에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이 우수수 떨어져 있다고 맨손으로 덥석 주우면 안 되는데요. 은행의 외피에는 빌로불과 은행산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피부나 눈에 닿으면 피부 가려움증이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 은행을 주울 때는 꼭 장갑을 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은행이 견과류인 줄 알았더니 씨앗이라고 하네요. 씨앗과 견과류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쓸데없이 궁금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식물학적으로 견과류와 씨앗의 다른 점은 견과류는 딱딱한 껍질에 들어있는 씨앗으로 성숙해도 자연적으로 열리지 않고 씨앗은 배와 배유가 있고 쌀겨처럼 코팅되어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씨앗 두 번째, 육두구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원산지인 육두구는 넘맥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요. 효능이 알려지면서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판매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육두구에는 페놀산, 카페산을 비롯한 페놀 항산화제가 풍부한데요. 이러한 육두구의 항산화제는 항염, 항균 작용을 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혈당 수치를 개선하고 췌장 기능을 향상시켜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육두구는 남녀 모두의 성욕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육두구에는 미리스티신이라는 향정신성 물질도 있는데요. 소량은 안전하지만 다량으로 섭취하면 미리스티신 중독을 일으켜 발작, 심장 부정맥, 메스꺼움, 현기증, 환각, 근육 조정 능력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독성 사례는 향정신성 효과를 위해 고의적으로 섭취를 했다고 하는데요. 37세 여성이 2티스푼을 섭취한 후 미리스티신 중독 증상이 발생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육두구는 대마초처럼 강하지 않아서 규제는 없지만 다량을 섭취할 경우 환각 증세 이외에도 심장 부정맥 등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양을 제한해서 드셔야 합니다. 향신료로 소량 사용하는 것은 해가 되지 않지만
영양 보조제로 섭취할 때는 10g 이하로 섭취할 것을 전문가들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10g은 약 2티스푼입니다. 향신료로도 사용하지만 차로 많이 마시는 계피도 절대로 하루 권장량을 지켜서 드셔야 하는데요. 계피에는 간 독성을 유발하는 쿠마린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많이 섭취하면 간 손상이 발생됩니다. 쿠마린으로 인한 간 독성은 가볍게는 황달, 가려움증, 상복부 통증, 피로, 소변의 변색 등이 올 수도 있지만 심하면 간을 영구적으로 손상시켜 간 경변증을 일으키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간부전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계피는 종류에 따라 실론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적어서 하루에 티스푼 한두 개 정도는 드셔도 되지만 베트남이 원산지인 카시아 계피 종류는 1티스푼 미만을 드셔야 합니다. 채소 중에서도 많이 먹으면 해가 되는 것이 있는데요.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이런 십자화과 채소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화합물이 풍부해서 항암,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데요.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하는 티오시안산염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신체에서 요오드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갑상선 확대, 체중 증가, 변비, 피부 건조와 에너지 수준 감소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에너지 수준이 감소하면 뇌한계, 집중력 저하, 만성 피로를 유발합니다. 갑상선 문제로 처방약을 드시는 분이 십자화과 채소를 정기적으로 드실 때는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십자화과 채소는 하루 한 컵이 적당하다고 하는데요. 건강하신 분들에게는 안전하지만 질긴 섬유질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복부 백만감 가스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 십자화과 채소와 잎이 많은 채소를 섞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즐겨 먹는 십자화과 채소로는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청경채, 무, 콜리플라워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꼭 권장량을 지켜서 먹어야 하는 음식들 알아보았는데요. 아몬드는 12개 정도, 브라질 너트는 1개, 은행은 성인 10개 미만, 육두구는 2티스푼, 실론 계피 1에서 2티스푼, 카시아 계피 1티스푼 미만, 십자화과 채소 1컵 정도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양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소중한 지인과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99까지 88한 중년 9988이었습니다. 더 유용한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